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1,700여 개로 모두 1% 넘게 상승하다가 코스피는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0.9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TSMC 매출이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두 기업 모두 오늘 급등하면서 5일선 돌파했고 11선에 걸쳐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 관련주를 필두로 바이오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깜짝 실적을 발표한 한국가스공사도 8% 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자세하게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의료 AI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뷰노의 기기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몇몇 격전지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소식에 마리아나 해리스 관련 트레이드 관련 종목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이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의 향방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건 거래 대금이 3조 원대로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점, 이번 주에 소비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공략주에서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죠.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후장 공략주 든든하게 해줄 두 분 바로 만나볼 텐데요. MBN골드의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제히 공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수요일에는 CPI로 불리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이 돼 있죠. 일단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 동기보다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번 주 우리는 또 경제지표와 관련한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지 월요일 장이니만큼 예측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일단 상승을 예상한다. 지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요. 흥태 매니저님은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결국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전략 바로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동일하게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또 상승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네.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관망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투심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뭐 PPI, CPI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전월 대비해서 비교한다라고는 예상치하고 좀 부합되거나 예상치보다 좀 하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전년 대비하고 이제 만약에 CPI가 3.0에서 만약에 2%대 점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좀 더 상방으로 열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한번 컸던 것만큼 사실 이런 시장이 1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이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반등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지만 그것만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장은 악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반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 법한 시장을 저희가 지난주에 겪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계속 찾아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걸 지나고 지금은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시장은 상방에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기준 매니저님도 상승을 예상하시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배경에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 증권 주식한 지 이제 27, 8년 정도 됐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3번 있었습니다. 동시 서킷 브레이크가.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는 건 거의 이제 얻은 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 부족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좀 상승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안완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CPI라든가 소비자 물가 뭐 디스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는 이제 점점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NK 트레이드 관련 청산 관련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지수도 안정세에 거쳤고 환율도 이제 조정 어느 정도 이제 147엔대에서 멈춰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이거는 호재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우리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외에 하듯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국으로 돈을 가지고보다는 차라리 해외로 자금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도 해지적으로 해서 해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현재의 일본의 지진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 있지만 또 나온다고 하면 이런 NK 트레이드 청산은 악재는 끝났고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고 주식도 사고 있다고 보시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팔았던 매도세가 이제 자그러들고 다시 매수로 전환한다. 저번 주부터 제가 샀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분할 뭐 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관망 모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경기 지표가 많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 그래도 상방을 더 강하게 열고 계시는 두 분의 조언 저희가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섹터 이야기도 하나 점검을 해볼까요? 2차 전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참 주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반기에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저희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보여주시죠. 두 분의 의견 동일하죠? 관망하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은 건 맞아요, 네. 매니저님. 근데 또 하반기에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뭐 중국 대리기가 여전하다 보니까 반사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관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모멘텀이 없어요. 2차 전지가 오늘 뭐 들어오는 거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 배터리 관련된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가 뭔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좀 들어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화재성이 나왔던 배터리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 화재와 연관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특별하게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없다 보니까는 바닥에서 그냥 일부분의 단기성 매매가 좀 나오는 포지션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 부분에서도 일단 3분기까지는 조금 더 적자 기업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뭐 더 나온 어떻게 보면은 이 적자폭을 줄이면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그때까지 보더라도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점쯤에서 뭐 9월이라든지 10월, 11월쯤에 매수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2차 전지까지 무리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물론 자유80 배터리가 앞으로 3분기부터 시작해서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밝혔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오히려 뭐 에코프로 BM까지 에코프로가 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담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기종 매니저님 일각에서 2차 전지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신다면요. 뭐 더 하락하지 않으니까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할 자리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지금 이제 포비아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기차를 샀는데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가격이 급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상승했던 게 IRA 법안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IRA 법안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또 트럼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들 침투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규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울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과잉이기도 하고 소비는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륙파이 관련 주들 그러니까 찾는다 하면 그래도 2차 전지를 꼭 사야 된다면 사륙파이라든가 요번에 포비아 관련해서 정부에서 재택을 발표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하는 거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혹시 오늘 공개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봤으니까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블루엠텍인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시장 트렌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트렌드를 안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2차 더 올려볼까요? 사실 이 블루엠텍은 사실 이게 손절가를 설치는 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무료 방송관에서 이 블루엠텍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손절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삭센다가 유통업체로 선정하고 그렇게 유통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위고비까지 노보디스크에 대한 위고비까지 유통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는 이틀 전부터 상한가를 올리면서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까지도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움직임,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텍, 그러니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업체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1달러는 뭐 2만 원을 한번 딱 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19,500원, 19,000원에서 18,500원짜리를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보시고 그 전까지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되 나머지 절반은 좀 더 홀딩하면서 22,000원까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리가켄바이오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현재도 5% 강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해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좀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당연히 팔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10만 원까지는 뭐 터치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도 봐주세요. 오늘 강세 8%까지 올랐다 현재도 6.5% 오름권역인데요. 리뷰 주시죠. 네, 화일약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태, 마리아나 이런 관련돼서 해리스와 관련된 해리스 트레이더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눌림목 왔다가 한번 급등하는 자리라 보니까요. 충분히 뭐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니까 2,200원까지 홀딩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트렌디한 제약바이오 안에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 수익 극대화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모두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참고해보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는 또 어떤 든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흔히 저희가 쌈젠터로 불리죠. SAMG엔터 보겠습니다. 편입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36%의 수익이에요.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 강세 중인데 이렇게 잘 가면 잠깐 멈추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좀 조언해 주세요. 일단 사랑의 하츄핑 관련해서 영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그 로봇 태권브이 뭐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OTT가 이렇게 활발한 상황에서 이제 극장을 갈까 싶은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극장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 2를 극장에서 이제 달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도 오픈한다는 거죠. 만약 중국에서 오픈해서 1, 2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사랑의 하츄핑이 방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MD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다른 패션이나 모바일 사업을 접고 이제 본인 IP 새로운 IP도 4개 정도 신규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상승으로 한번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나노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7일에 매수한 이후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 42%의 수익 중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가격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낙폭 과대
고대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부 대책을 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2차 전기차의 화재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뭐 강제 인증제를 하든지 뭐 이제 할 건데 전기차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방열, 방염 뭐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거 이미 80~90%를 현대 기아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10%를 덴소 기업에다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 BMW는 해외 업체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운 2mm 두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전기차는 방염이 가벼워야 되는데 경쟁사 대비 30% 이상 가볍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패드는 5분 정도 화염을 막는데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는데 여기는 15분까지 지연시키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는 분명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도 현대차 기아에다 80~90%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8월 8일에 매수하고 12% 수익인데요. 와, 이것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물론 너무 많이 올랐지만 네. 여기는 좀 덜 올랐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1위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진단키트로 벌었던 뭐 자금으로 해서 메리디안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미국 영업망을 확보하면서 진단키트 사업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키울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기관 연기금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30만 주 사고 있고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13,500원 뭐 잡아드렸는데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세 종목씩 오늘 리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의 맛을 노려볼 수 있을지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 연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요. 약간 테마 안에서 저희가 트레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해봤습니다. 신신제약,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파스도 있지만 그 코로나19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 앞서서 포비아 관련한 단기 트레이딩 힌트를 주셨는데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간 설정까지도 오늘 잘 해보도록 할게요. 신신제약부터 가볼까요? 네, 신신제약은 아마 시청자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 유명한 파스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신신파스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쵸.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또 신신파스가 효과도 아주 직방으로 좀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피부 연화제에서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뭐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겠지만은 과거 코로나19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해열제 쿨링 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에다 붙이는 이제 해열제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동을 이제 뭐 키우시는 부모라면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제 붙이는 해열제로서 이제 쿨링 실트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게 또 먹는 것보다도 또 효과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도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신신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 측면, 약물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제형이라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도 이번에도 한 번 더 신신제약이 한번 이런 품목에서도 한번 사업성을 띄워드리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이런 마이크로 니들 제형이라는 거는 피부에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붙이는 쪽에 대한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통증 없이 주사할 수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신신제약도 한번 단기적으로서 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2차례나 연속 쪽으로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3파동으로서 나갈 거라 보여지니까는 1차 목표가는 7,500원 잡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6,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신제약 김웅태 매니저님의 선택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 기대되는데 그리드 위즈예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이제 그리드 위즈가 결국에는 이제 뭐 급속 충전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신 칩이 있으면서 이제 과충전을 막아주는 게 네. 있다고 하는데 완속 충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통신 칩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돼서 과충전 나오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교체를 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그리드 위즈가 지금 충전경 통신 모델 PCL 방식으로 통신 컨트롤을 하고 있고 과충전 제어와 오류 분석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력 수요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외에 전력 수요와 ESS 태양
태양광, 뭐 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상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력 수요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47% 지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금 현재 충전 관련해서 요 관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테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100대 기업으로도 한국 최초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500억 매출에 80억 정도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요 매출인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과충전 관련 이런 게 갑자기 시장에 나온다면 이게 또 수혜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에 드릴 때는 또 27,000원 이하에서 뭐 26,000원대 거래됐는데 올라가면서 막 상까지 갔다 왔는데 조금 조정을 나올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이게 이제 2달짜리 보호유수 물량 60만 주가 풀립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정부의 4시에서 발표하면 뭐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갈 거고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까지 이제 물량이 있으니까 조정 거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저가 분할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이게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모레 물량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목표가는 공모가 4만 원까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오늘 오후 4시경이면 정부의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좀 수요일까지 저가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잘 기억하셔서 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선택이 되었을지 바로 보시죠. 김태 매니저님이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상장한 새내기 주예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볼게요. 알리코 제약은 정부 국책과제로 또 선발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해리스 관련한 매력이 있던데 뭐 어떤 연관성이에요? 네, 일단은 해리스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해리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략 자체가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알리코 제약도 지난 22년도에 이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해가지고 엘라리스 정이라는 이런 피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아마 주가가 한번 한 차례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5년 동안 66억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소식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알리코제약 이런 의약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도 엮이다 보니까는 이제 순환매 자리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이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알리코제약들도 계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해리스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서 작용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국내 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테마성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은 층에서 좀 갖고 있다 보니까는 단발성으로 한번 급등할 자리로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국책과제로 선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또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간 6,300원, 손절가 라인은 4,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이었습니다. 정부의 선정도 있지만 테마성으로도 매력이 살아있다는 것 기억해 보겠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뱅크웨어 글로벌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일단은 코어 뱅킹 솔루션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하면 신규 상장주 언제 진입하면 가장 좋은지를 잘 알려주시는 매니저님이거든요. 도와주세요. 네, 이제 이게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 이제 유일하게 대부분이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공모가 밴드가 이게 16,000원에서 19,000원 공모가 밴드인데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시작을 한 회사였고 아침에 지금 현재도 그 밑단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인데 네. 지금 2,000만 주가 넘어섰다라는 건 엄청나게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단타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보유수 물량은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코어 뱅킹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은행 여수신 관련해서 외환 업무까지 금융 거래 전반 고객 관리까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의 코어 관련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전 은행권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아시아 7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개국에 진출해서 글로벌 사업으로 지금 현재 확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설립했는데 해년마다 지금 이제 30%씩, 37%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나 나오지 않지만 30% 늘어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진출이 더 가셔야 되면 흑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100개 기업에다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000원 가격에서 워낙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 사기 어려울 텐데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들고 가시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공모가 밴드가 16,000원에서 1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수에서 16,000원대 오시면 사시고 19,000원대는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기관 매도 물량은 다 털었다. 이제 개인들이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공모가 밴드 상단 19,000원 목표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코어 뱅킹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게 기준 매니저님의 의견이고요. 가격은 19,000원의 목표가, 15,000원의 손절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편입했는데 김흥태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선택과 집중 강하게 하셨죠. 신신제약과 알리코제약을 편입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불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기대합니다. 그리드 위즈 편입하면서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매수해봤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또는 밴드를 통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밴드 어떻게 접속하면 좋을까요? 네, 네이트 녹색 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트 녹색 밴드에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봐야 되는 이슈 있으면 정말 수시로 밴드에다 글을 또 올려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3시 50분 주제 알려주시죠. 뭐 세시오프는 간단하게 시장에 더 대해서 전망해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나노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시프트업 계속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익이 나신 분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